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인물 신점 진행하겠습니다. 네. 남자분이에요. 이분은 강력한 이 생존력의 아이콘이다라고 보면 돼. 63세신데 뭐 일찍 재능을 접고 날개가 꺾인 분으로는 보여지지만 이분 사주 자체를 놓고 보면 교육자의 사주기도 해. 사주 자체는 참을성이라든가 인내력이라든가 이 성실함 이런 것들은 기본 밑바탕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분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오신 분이다. 자수성가형이시다. 고생도 많이 하셨겠다라고 느껴지고, 이분은 교육자의 사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전 욕심보다는 명예나 명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고, 뭐 창조력이라든가 돌파력, 막 추상 같은 결단력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 리더십도 굉장히 강하고 약간 원칙주의자라고 보면 되고, 또 막 어떤 부당하거나 불의 이런 거에 맞서서 이렇게 맞서는 힘도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기계가 있는 분이다라고 보면 돼. 자상하고 정도 많은 분이지만 사실은 이 불같이 터지는 이런 화가 있어. 욱성질. 근데 사실상 욱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많은. 일단 이분은 바른 분이라고 보면 돼.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앞만 보고 가는 분이니까 사실은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지는 못하겠지. 큰 그림을 보고 앞만 보고 가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작은 거에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쓰고 그 목표치만 보고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목표 지향적이라는 게 이분한테는 좋은 면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손해일 수도 있겠다. 이분은 결혼을 하면 오히려 자식한테 헌신하는 분이지 아내한테는 결코 좋은 남편은 아니다. 왜요? 무뚝뚝해요? 일단 주가 자식이 되면 아내는 그만큼 피곤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어. 모든 포커스가 우리가 보통 뭐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살긴 하지만 부부간에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일단 아내, 남편이 우선이 되지. 여자들은 특히나 더. 근데 이분 자체는 그냥 자식한테 헌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아내한테는 결코 좋은 남편은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이분이 많은 풍파를 겪고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내한테는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거나 아니면 뭐 좋은 남편은 아니었을 거다. 또 본인이 명분 있는 쪽에 있어서는 잔소리가 엄청나게 심하다 봐야 돼. 성격 자체가. 올해는 용해의 범이 만났으니 범이 좀 깨질 수밖에 없다. 이분이. 다소 시끄러운 구설십이 있겠지만 잘 해결되겠다. 내가 볼 때는. 크게 그래도 이분한테는 어떻게 되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명분이나 이런 명예를 중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분한테는 어떤 면에서 리셋이 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지. 아, 내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다 정당한 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을, 시끄러운 부분들을 차단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은 뭐가 됐든지 간에 습득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니까 뭐 시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은 되겠지. 상처도 되겠지만. 네. 그게 크다 나쁜 게 없는 분이야. 나는 오히려 안쓰럽다고 느껴지네. 이분이 살아온 삶을 보면. 아, 그래요? 참 고단하게 사셨겠다. 이분이 참 자식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아버지를 두면 자식도 힘들어. 아, 힘들어요? 자식도 힘들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아동학대 논란이 있는 분이에요. 아동학대. 이분이? 네, 제가 지금 이 말씀만 드렸지만 이 아동학대 논란이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지? 이분 저기 혹시 아니야? 에이. 이름은 잘 모르겠어. 이름. 저기 아버지. 손흥민 씨 아버지, 손웅정 씨. 나도 그거 봤거든, 뉴스에서.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 물론 내가 이분 사주를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큰 목표치를 가지고 갈 때는 그 목표만 보기 때문에 주위에 자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크게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분명히 이분한테는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처음에 그게 아동학대라 그래서 뭔가 그랬어. 그런데 뭐 코치랑 뭐 이분도 욕도 했다 그러고 뭐 코치들이 네. 때렸다 그러고 그러지. 근데 사실상 많이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운동화는 그쵸, 엄격해요. 되게 엄격해. 우리 조카도 축구를 했지만 정말 내가 그 뒷바라지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했거든. 전지훈련도 따라가고. 와, 근데 애들 훈련하는 것도 너무 보면은 안쓰럽지만 그렇게 혹독하게 하지 않고 그냥 무슨 조기 축구나 뭐 그냥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아니면은 그냥 유소년 축구처럼 그냥 꼬맹이들 가리키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실업팀으로 가냐 대학으로 가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연습들도 있지만 굉장히 엄하게 많이 가르쳐.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진짜 많이 때리기도 하고 월차례도 되게 많이 받고 진짜 막 애들이 막 안쓰러울 정도로 그랬거든. 근데 그런 기강이 없으면 사실상 이 힘든 일을 하는데 개인기라든가 단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쉽지는 않겠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었잖아. 옛날 방식으로 이분이 자기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요즘은 선생님들이 한 대만 때려도 난리가 나는 세상이잖아, 학교에서도. 맞아요. 교육자들이 지금 힘을 하나도 못 쓰잖아. 근데 당연히 학대의 수준이 아니라 나는 그게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 그 상대 부모님이나 그 학생은 많이 심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 충분히 이해하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분이 학대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는 나는 사주를 놓고 보면 그렇게는 안 보이고 내가 그동안에 봐왔던 손흥민 씨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사람이기는 해. 그쵸. 네. 엄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자식을 키울 때도 손흥민 씨가 그랬잖아. 친구이자 엄한 선생님이자 정말 좋은 아버지고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네네. 지금의 손흥민 씨를 키워낸 분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내 자식을 맡길 때는 적어도 손흥민처럼 교육을 시켜서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이분한테 보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분의 교육 방침이 손흥민 씨를 대할 때 그 방침하고 남의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때랑 또 세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개선은 필요하다고 봐야지. 근데 지금도 현재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호되게 혼나면서 월차례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난 알고 있어. 맞아요. 근데 너무 또 이런 거를 극대화돼서 생각해서 내 자식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부모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오늘 첫 그 검찰 조사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됐대? 이분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그렇겠지. 없었다. 근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은 반성하겠다. 그건 옳은 거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 건데, 제가 그 왜 지난번에 박세리 씨 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이게 사건이 나와서 혹시나 했었거든요. 아니야. 근데 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박세리 씨나 이런 것처럼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본인이 그렇게 인지를 하셨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본인이 운동하던 시절, 손흥민 씨를 가리키던 시절과 지금은 많이 틀려졌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캐치 못했다고 인정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고 또 사랑이나 또 내 자식처럼 훌륭한 선수를 키워내겠다는 교육자의 그런 제자를 대하는 사랑이 전제하지 않는 이런 벌칙은 없었다고 한 거는 나는 그분의 그 마음은
맞다고 봐. 사주를 네.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 오해가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들은 잘 해결을 해서 잘 푸셨으면 좋겠어, 정말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